예, 이정원 교수님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너무 수고하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보수가 뭐냐 이거 얘기할 건데 사실 좀 쑥스러운 게 보수가 있어야 보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도 저녁에 청년들 강의, 청년한국에서 강의할 때 종교개혁 마지막 시리즈 강의 했었는데 거기서 비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북한 애들이 ICBM을 폐기하겠다 그러는데 재진입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ICBM이 있어야 ICBM을 폐기하지. 없는 걸 어떻게 폐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비유가 정확해요. 보수가 있어야 보수가 망하지. 없는 보수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보수를 만들어야 돼. 새로 이제 성을 구축하듯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거예요. 벽돌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촛불 시위할 때도 막 거리로 나가죠.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이 시대의 젊은 법철학자가 학교, 집,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까? 거리로 나서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을 가르치셨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 씨 받았잖아. 그래서 민주주의가 뭐냐? 그러면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공화국은 뭔데? 그건 더 모르겠는데요. 아니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공화국이 뭔지 모르는데 민주공화국은 어떻게 만들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가 찬 게 한국에서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보수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비판을 많이 할 건데 우리가 의식부터 바꿔야 돼요. 뭐냐면 특정인을 추종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펀더멘탈이 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수는 어떤 가치를 지키는 정치의식이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러셀 커크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분이 컨서버티브 마인드,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번역이 됐어요. 한국에. 그래서 보수주의 정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을 텐데 러셀 커크가 1953년에 보수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을 때만 해도 미국이 지금 우리랑 비슷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고 하는 말을 나 보수야 라고 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길 정도 상황까지 갔었어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큰일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미국 예외주의라는 책이에요. 미국 정치학회 회장도 하시고 세이무어 마틴 립셋 교수님이 쓰신 건데 이 책이 번역돼서 나왔길래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옛날의 감동을 다시 되새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저쪽 진영에 있을 때 되게 싫어하던 책이에요. 부제가 뭐냐면 미국은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예요.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예외적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 세이무어 교수님도 미국에 도대체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지? 이거를 추적하다가 미국이 위대하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세이무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운이 좋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 링컨이 나타나고 필요할 때 루즈벨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딱딱 뭐가 희한해.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미국 보수가 구성되는데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유지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테스탄티즘, 위대한 개혁신앙의 신앙인들이 지키고 싶은 그 가치 때문에 뜨거워지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정치의식을 갖게 되고 활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체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역사예요, 그냥. 근데 그때마다 또 위대한 지도자들이 또 나타나주고.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건국해서 지금까지 올 때도 사실 억세게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 건국사를 설명하려면 교회사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신 나간 모든 역사도 제가 볼 때는 큰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한 분들이다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보수를 세워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교회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는 많고 등록교인은 많은데 프로테스탄트가 없어. 그러니까 개혁신앙이 뭔지도 몰라. 이게 뭐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가 뭡니까? 그러면 속 시원하게 대답 못해. 그리고 공화주의가 뭡니까? 그럼 그것도 잘 몰라.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정치 철학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는 알고 있어야 되냐면, 프로테스탄트가 뭐냐, 우리 신앙의 정체가 뭐냐, 그건 분명히 알아요. 왜 개혁신앙이 위대하냐, 그리고 미국의 복음주의가 왜 강력한 보수의 중심에 서 있냐, 그걸 알아야 뭔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어야, 이게 바로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의 실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 통치의 실현에 필요한 가치들을 크리스찬들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 정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가치에 동의할 때 우리 쪽에 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청년들 중에 진실을 추구하는 애들이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가 제 강의를 듣고 개종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흘린 순교의 피와 정치사의 역사가 종교개혁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도 보수적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보수 철학의 기초적인 거를 다루면서 크리스찬 보수 얘기를 또 강력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주객이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 타령하는 자들을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전략이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전략입니다. 저도 한때 전략가라고 까불었는데 전략 쓰는 놈들은 전략으로 죽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략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해요. 그렇게 전략이 좋은 놈들이 탄핵할 땐 뭐 했냐? 그때는 니들 전략이 없었나 보지?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 보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이에나만 드글거리는 거예요. 작전만 피고 그걸 지들은 전략이라고 부르겠지. 근데 그 짓 하다 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하는 게, 잘못 박근혜 정부 비판했다가는 또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조심했는데 오늘은 작심하고 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MB 정부가 진짜 보수 정부냐, 그러면은 수쿠쿠법 같은 거 도입하려고 합니까? 이슬람 법을. 그거 도입되면 이슬람 자본이 어떤 장난을 치겠어요? 테러 자금 세탁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라고 펄쩍 뛰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라고 알고 있었던 거는 좋은 게 좋은 거야가 보수 철학입니까? 그건 철학이 아니지. 돈 되고 좋은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공화당에 마땅한 후보 없으면 힐러리 영입하면 되지. 인지도 최고잖아. 미국에서 힐러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선 가능성 최고네. 그럼 영입해.
그 짓거리 하다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망한 짓거리를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그래놓고 책임도 안 져요. 왜냐하면 전략 타령한 놈들은 선거 때만 나타났다가 선거 끝나면 또 안 보이거든.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그런 장난질을 언제까지 놀아나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교회에서 표를 받아.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과 스쿠크법 때문에 싸워야 되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절하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분명한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의식이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법과 정책으로. 근데 만약에 정치를 몰라서 그래 니들이 전략이 있는 거야 까불면서 우리가 뽑은 사람과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될 때 아예 보수의 기반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기사회생의 기반은 우리밖에 없어요. 크리스티애니티. 왜냐하면 그 외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미 다 붕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장난질을 치니까 우리가 분열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력하게 이념과 철학의 기초에서 보수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될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드릴 건데 보세요. 제가 이 대처 수상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뭘 훑어드릴 거냐면 미국 보수의 전통, 영국 보수당의 전통 이런 걸 쫙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 대처를 너무 좋아하는 게 의회에서 젊은 이 좌빨 의원이 대처 수상님한테 까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영국 국민들의 삶이 자꾸 나빠집니다. 이러면서 그 타령 있잖아. 그거 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타령. 그것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 수상이 걔가 들고 온 정책을 딱 지적하면서 너는 영국을 망치는 놈이다. 이러면서 지금 동유럽에서 소련의 동맹국들이 벌이고 있는 짓거리를 네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 네가 말하는 식의 정책하다가 국민들이 거지로 전락하고 자유가 사라지고 저 망해가는 꼴을 보면서 그걸 위대한 영국에 하자고 하는 너의 정책은 뭐냐 이렇게 딱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회주의자들은 부자만 때려잡을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걸 용인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의회에서 연설하신 거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죠. 끝내준다. 근데 저 대처 수상이 기독교 전통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다. 그러니까 보수는 항상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국 보수의 위기는 뭐냐면 보수가 없는 이유가 전통에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뭐냐면 평양 대부흥 때 예수를 영접한 그 가문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남하해서 한국 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했단 말이죠. 그 흐름을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이 전통 있는 기독교의 이 흐름, 이거를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 전통을 자꾸 발굴해서 해석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 해석의 문제가 사실은 이 보수의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가냐. 그러니까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미국에도 미국이란 나라는 쓰레기야. 미국을 부정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한때 전향 전에 좋아했던 하워드 지인 교수 같은 사람. 인디안이나 학살하고 침략이나 하고 미국은 쓰레기야 이러면서 미국 민중사 이런 거 쓰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체제의 장점은 뭐냐면 그런 교수도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사히.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미국 체제의 장점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국공립학교의 모든 공교육 체계에서 위대한 미국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을 부정하는 애들이 소수야. 근데 소수가 많고 떠들어도 돼. 그게 자유니까. 하지만 위대한 미국은 변하지 않는다. 그 강력한 역사 해석 있잖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돼. 이건 저주받은 나라야. 그게 주류가 돼 있던 지금 현재 한국에. 그러니까 자기 역사를 저주하는 젊은이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우남 이승만 박사님이 굉장히 위대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도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천재적인 지도자들이 탁탁 등장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룩한 산업화에 단물과 고기를 뜯어먹기 위해서 싸우는 하이에나만 득실거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수정치라고 부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별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대처부터 짚어드리면서 한국이랑 매칭시켜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대처가 등장을 하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정치가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셨을 때 대처가 롤모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되게 기대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필요한 지도자가 대처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이에나들 때문에 망하셨다. 대통령 주변의 하이에나들. 그러니까 보세요. 보수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 4월 28일에도 국제포럼 열었죠. 젊은이들한테 지금 국제적 상황의 현실을 리얼하게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보세요. 좋은 게 좋은 건데 어떻게 한국이 한미동맹의 문제를 인식하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조차도 어땠어요? 제가 베트남 교수 데려왔죠. 그 베트남 공산당의 브레인 하박사 데려왔죠. 그 양반이 뭐라 그럽니까? 중국의 역사적 특성, 정치사적 특성을 분석하면서 얘네는 주변국을 침략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국을 끌어들여야만 베트남이 자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낭에 미군이 주둔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우리가 얻어맞는 지금 망해가는 도중에 베트남이 치솟고 있는 게 어부지리를 얻는 거예요. 너희는 바보냐? 너희는 70년 한미동맹으로 번영한 애들이 왜 그걸 못 깨서 난리냐, 애들은. 그러니까, 아니, 직접 전쟁을 한 자기들도 미군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고 미국의 힘을 빌려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주권을 확보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니는 세팅돼 있는 걸 허물려고 왜 난리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보수 정권이 만약에 가치를 지키는 정책을 했으면 시진핑 옆에 가서 사진을 왜 찍습니까? 바이든 부통령이 경고를 했잖아요. 직접 한국에 와서. 신촌에 와서 연대에서도 강의하지 않았어요? 바이든 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자주권 침해다 이러면서 좌파 언론에서 바이든 욕하고 그랬는데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적대적으로 배팅한 놈들 중에 잘된 놈이 없다는 걸 알기 바란다. 뭐라고 했어요? It's never been good to bet against America.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잘된 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진핑이 불러서 정승을 축하하면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 자리에 미국의 동맹국 정상이 누가 있었습니까? 푸틴이 동맹에? 거기 왜 갑니까? 나토의 정상이 한 명도 안 오지. 왜 안 올까요? 미국이 가지 말니까 안 오잖아. 왜냐하면 미국과 나토는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을 붕괴시켰다. 동독을 붕괴시킨 강력한 동맹이었다. 근데 한미 동맹의 역사를 잊은 대통령이 왜 거기 가 서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얼굴에 물잔을 확 뿌린 거지.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힘을 잃었구나를 왜 보여줍니까? 가서 중국에 가서. 그건 대놓고 미국 얼굴에 면전에 물을 끼얹은 거지. 그럼 또 어떤 띨띨한 보수를 자칭하는 한국 바보 할아버지가 꼭 그래요. 교수님, 중국 중요한데 왜 중국을 무시하십니까?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베트남이 중국하고 교류를 안 해요? 무역을 안 해요? 미국이 있어야 당당하게 교역이 된다니까. 서해를 먹고 들어오면은 미군이 힘이 약해지거나 미국이 빠져나간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미동맹이라는 가치를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좋긴 뭐가 좋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로 까불면 안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미동맹을 정치적 가치의 관점에서 다루면 안 갔겠지. 그리고 할랄 음식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예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는 거예요. 뭐 하는 짓거리.
그게 무슨 보수야 그게. 교회 표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또 할 날 때면 그 정부랑 또 싸우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정치의식의 회복. 어떤 특정인을 추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존경하더라도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하이에나인데 무슨 하이에나들이 그분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이나 빨아먹지 뭘 그분이 잘 성공하는 대통령이 보좌를 합니까?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꼭 입만 열면 전략 타령을 해.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전략대로 가면 다 죽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처수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대처수상을 보면은 뛰어난 게 뭐냐면 영국병이라는 병을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총선 때 당시 여당이 패배를 하고 제가 썼던 칼럼이 있어요. 그거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정신 차렸으면 탄핵이 안 됐지. 그러니까 그 전략 좋은 놈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이에나의 전략은 뭐예요? 고기 뜯어먹고 땡이지 뭐 전략이 어딨어. 그러니까 영국병을 진단해라. 그러니까 저 무한정의 특권을 가진 노조,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 국가 의존적인 문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NGO를 하는데 왜 정부 돈을 받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정부 돈을 받는 단체가 어떻게 정부를 비판합니까? 그러니까 국가 의존적인 의식이 깊어요. 근데 우리 보수는 국가 의존적 의식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의 성각자들은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걸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물줄기를 여는데 그렇게 하면 헌법도 만들어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그게 우리라니까. 원래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거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헌법도 만들어지고 나라도 세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그래서 보세요.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임금만 올리는 국영기업에 의해서 영국 사회가 거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처가 탁월했던 거는 어떤 점이었냐면 정책 연구 그룹을 늘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예스를 하는. 그리고서 치명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던 거는 중차대한 시점에 개파 싸움이나 벌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판했냐면 숙종 때 붕당 정치를 보는 것 같다. 하이에나들아 그만해라. 니네 때문에 진짜 망한다. 그때 망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처가 안팎으로 위험에 휩싸여 있었어요. 안팎으로. 근데 얼마나 강단이 있으셨냐면 그 가능성이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증상을 보고 확진을 해. 얘 병의 핵심이 이거야. 이 약을 먹어야 나서. 이게 명확하면 후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득할 놈은 설득하고 쳐낼 놈은 쳐내고 이러면서 강력하게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오히려 보수 리더 레이건이 머뭇거리는데 포틀랜드 전쟁을 해버리신 그런 강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분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에 대한 강력한 신념 때문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옆에서 예 하는 놈들 하이에나들만 거느려서 자기가 얘기하면 예스 하는 애들만 옆에 두면은 대처처럼 강력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거꾸로 대처는 1979년부터 강력한 정책의 리더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항상 가까이에 정책 연구 그룹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질병이 뭐냐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전 수상들의 대중요법은 뭐냐면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포퓰리즘을 역행해서 정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베네수엘라 꼴을 보십시오. 지금도 아이고 반미 잘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머저리들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에 영합하면 되는데 대처가 강단 있게 뭐라 그랬냐면 이전 수상들이 그런 요법을 썼을지 모르지만 나는 수술하는 의사야. 이거 골마 터져서 이제 수술 안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환자한테 듣기 좋은 거 하면서 환자가 원하는 처방을 하면 환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영국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근본 요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딱 결단을 하시죠. 그러면서 병 중인 환자, 영국 국민에게는 질병 자체보다 의사의 처방, 대처의 정책이 불쾌해. 아니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명의가 시키면 고통스러워. 하기 싫어. 근데 그럼 네가 죽는 거야. 근데 그걸 견뎌내게끔 만드는 리더십이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맛에 맞게 까불면서 하이에나 짓거리 하면서 내 배나 채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거꾸로 환자가 먹기 싫은 약을 먹어! 하는 허준과 같은, 그러면서 너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후퇴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게 원 네이션. 이게 뭐냐면 대처가 나오기 전에 영국 보수당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층민이, 지배 엘리트들이 하층민이 극심한 격차니까 그러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이 두 개의 국민들로 표현이 되는데 원인은 지배 엘리트가 책임감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저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이 원네이션 보수주의를 시작했는데 저 당시에 19세기에 디즈레일리가 활동하던 저 시대에 영국이 자꾸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갭이 커져. 그러다 보니까 하층민은 점점 열악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때 이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책임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야. 상층민이 책임을 져라. 이런 식의 거죠. 그러면서 하층민들에게 그러니까 보수당이 신기하게 복지에 치중하는 분위기로 갔어요. 이게 디즈데일리 이후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병이 들게 된 출발점이 저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처방이 그때그때 내려지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이승만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이승만이 자유주의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자유 타령을 하니까 좌파 청년이 하나 질문해. 이승만이 자유주의자 맞아요? 이러면 강의하던 교수가 답변을 못하면 so sad다. 뭔 꼴이냐 이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우남 이승만을 디즈데일리랑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즈데일리 때보다 우남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반도는 더 심각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박정희 비판하는 청년들한테 그 당시 사진을 보여줘요. 기록 사진. 그럼 깜짝 놀라요. 어?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태어나서 본 한국이 아니야 원래. 그럼 이때 뭘 해야 되겠니?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카르타에 그 집회하러 갔을 때 거기 멋진 우리 한국의 비즈니스맨 그분이 박정희에 대해서 막 불만을 갖고 한국을 비판하다가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셨을 때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는 흐름이 강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자기 독재자는 실패했는데 박정희는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그걸 연구하시다가 박정희의 위대함을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고백하시면서 지금 아주 멋지게 비즈니스 하시는데 끝내줘요. 그리고 아주 깊은 신앙인이 되셨고 인도네시아에서 또 예수님을 영접했대. 끝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순간에 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남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진짜 처참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요? 지금 자본이 없어. 근데 거기서 시장의 자유? 시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시장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 시장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전원일기 찍는 그 동네의 장마당은 시장이 아니야. 여기서 근대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시장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장시야, 장시. 할머니들이 나물 캐서 그걸 시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자유 타령할 상황이 아니 지금.
나라를 세워야 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국민 수준을 딱 봤더니 이거 더 처참해. 그래가지고 주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상태에서 그 밑에 있던 브레인들이 일민주의라고 있어요. 그걸 내세울 때 제가 이 일민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쪽 진영이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썼던 책들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운함을 얼마나 비판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정신 차리고 철 들고 딱 보니까 아이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럼 못해요. 그렇게 잘할 수 없습니다. 끝내준다. 박정희 시대는 박정희 시대의 그 진단이 있다. 그래서 디즈데일리 때 성립된 저 원네이션 보수주의. 그러니까 저는 일민주의를 원네이션 보수주의랑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공을 토대로 한미동맹 시스템을 만들고 제가 그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 하셨던 업적 중에 그분은 외교전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앞잡이라고 욕하는 애들한테 니들이 이승만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평화선 선포하시고 이건 정말 대단해요. 독도를 그 양반 아니었으면 뺏기는 거예요. 끝내줍니다. 그러면서 미국적인 민주주의나 기독교를 동경하면서 그 전통을 이곳에 실현하고자 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미국의 예스맨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의 무슨 전응한 수준의 어떤 대통령이 NLL을 무력화시키고 미 국방부 장관 했던 분이 크레이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하고는 기본이 다릅니다. 그분은 미국에게도 노라고 할 수 있으면 노라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노라고 하면 매 맞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로 전략 전술로 노라고 하게 만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신생독립국들이 결국 표결로 들어가면 숫자 많으면 이겨요. 중남미 신생독립국들을 설득해서 멋지게 평화선을 정착시켜버렸습니다. 끝내주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정신을 가진 지도자라면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시키면서 뭐를 할까요?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도록. 그래서 일본이 많이 양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동맹에 세게 붙으면 동해 쪽의 이익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한미일 동맹이 강력해지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서해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가죠. 이 어리석음의 끝장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 디즈데일리 이후에 영국이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복지가 우선이다 해서 보수당이 복지에 올인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생기냐? 대처가 치료를 해야 되는 영국병에 확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대처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승만 박정희 시대 이후에 산업화되고 발전된 이 콩고물에 눈이 먼 하이에나들이 보수를 자청하고 반공만 하면 보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김정은, 그러니까 이 아예 주사파 출신의 종북 애들도 위험하지만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해온 보수를 자청하는 하이에나들도 그놈들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보수를 본질적으로 해체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만 내세우면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그것 때문에 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경계하는 자들이 뭐냐면 내가 좌파를 해봐서 아는데 주사파 나쁩니다. 주사파 나쁜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하면 별 얘기가 없어. 그런 보수는 생명도 짧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비전 제시를 못해요. 그런 건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이신 활동가 분들이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도 그 강력한 크리스찬들이 각성하면서 보수가 살아납니다. 이때 러셀 커크 같은 사상가들이 사상을 체계화해요. 그 사상 체계의 넘버원이 뭐냐면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초월적 가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연법적인 그 마인드가 현실 정치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체계화되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확신하냐면 우리 활동가들은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정치 성혁명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가치에 의해서 이 활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그 가치 투쟁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면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와 법의 문제구나 하는 그 정치의식을 탑재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흔들림 없는 강력한 신앙, 요게 뒷받침이 될 때 물러섬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한국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국가의 위기를 보고 우리와 합력하기 시작하면서 이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출발점이라는 걸 인식하라.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앞선 정권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승만을 비판하고 박정희를 비판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비판은 하되 역사의 연속성과 우리 보수를, 그러니까 보세요. 자, 디즈데일리 이후에 대처가 나왔죠. 근데 영국 보수당의 장점은 전혀 색깔이 다른 이 두 라인을 보수라는 하나의 가치로 통합해서 역사적 전통성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남과 박정희를 통해서 산업화되고 발전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 대처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세 분이 연결되는 쫙 그 역사적 정통성과 그 연속성을 설명해낼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이론과 사상 체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 기반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위대한 개혁신앙과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심과 내용이 딱 일치해버려요. 여기에 조금만 응용해서 과거 한국의 건국과 이걸 설명하는 방식하고 연결시키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저 악한 세력들은 항상 거짓에 기반하기 때문에 진실에 직면시키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쟤네들이 허위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서 성공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이념을 심어줘서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은 더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이기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잠시 승리할 수 있어도. 그래서 제가 마가렛 대처는 달랐다. 저걸 쓴 시점이 1900 몇 년이야. 1900이 아니지. 2016년 4월 17일에 썼네. 그러니까 저 때가 4.13 총선 이후죠.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대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확실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처방을 했는데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뭘 지적하냐면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이 정부가 추진할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죠. 그거 지금 인터넷에서 만약에 찾아보세요. 기가 차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건 다 담아놨어. 어떤 가치나 철학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유행해서 사람 귀에 솔깃한 건 다 집어넣어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고 신격화시키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펀더멘탈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집권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법부가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놨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인보우 케이크 사건 같은 거. 게이가 공격을 해 들어와도 결국은 승소한다. 그리고 뭘 얘기해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으면 캐나다 꼴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C16 이 법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에 저항하려고 아름다운 여성분이, 요새는 또 아름다운 여성분 이것도 차별이에요? 아니 아름답다는데 또 뭘 차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분이 더 여성스럽게 꾸미고 가가지고 관공서에 가서 남자로 바꿔주세요. 우리. 망설임 없이 바꿔준다. 공무원이. 왜 그래요? 법 때문에. 내가 찍은 젠더로 불러주고 바꿔줘야 돼요. 그거 거부하면 벌금 왕창 묻고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거 반대하려고 만약에 제가 젠더는 허위의식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의미는 허위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강연하면 혐오 표현했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정치적 올바른 태제 아닙니까? PC방의 PC가 아니고. 그게 지금 이제 흐름이 보이세요? 뭐냐면 원래 자유국가를 만들어요. 근데 자유를 지켰는데 잘 보세요. 미국 보수주의가 강력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동경하죠.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종까지 가요. 근데 특별히 방종한 놈들이 나타나요. 근데 얘들이 다수일 수가 없어. 왜냐면 변태거든. 변태가 어떻게 다수예요? 당연히 소수지. 그럼 변태들이 나타나. 그러면 변태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정치적으로 딱 세팅해갖고 요게 인권입니다.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변태가 나타났다는 거는 창조 질서에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크리스찬 보수가 왜 강력한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할 텐데 이게 우리 신앙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 목적에 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자유로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권리로 구성하고 자유로 구성할 때 그게 인간의 해방이다 그러면 그게 인간의 죽음이에요. 본질적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수가 여기에 침묵하게끔 만드는 법으로 탁 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전체주의 사회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탈린 시대나 나치나 이런 것과 저항해서 자유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변태를 옹호하면서 비슷한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거예요. 가는지도 모르고. 요게 PC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공산당도 왜 싫어? 전체주의라. 히틀러는 왜 싫어? 전체주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가치에 또 양보 안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보수가 중요하냐면 그 자유의 끝판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일 때 최선인데 그걸 넘어서는 변태를 자유로 둔갑시키는 이 정치운동에 제동을 누가 걸 수 있냐면 우리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동을 걸어갖고 지켜내면은 이상하게 그놈들도 복을 받아요. 이게 역사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면 숙청당할 저 북한에 협력한 놈들 걔들도 살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뭐냐면 걔네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니들도 살려줄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접수되면 니들이 먼저 죽어. 나도 죽지만 근데 나는 도망칠 기회라도 있어. 근데 니네는 여기서 까불다가 다 죽는 거야. 근데 저는 도망 안 갑니다. 끝까지 싸울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걔네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때도 진단한 게 뭐냐면 제발 보수가 나타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당시 여당이 제가 뭐라고 비판했냐면 실제로 여당의 인사들이 이 수준이라면 숙종 때 붕당 정치를 해먹던 그 바보들 수준이라면 이제 미래는 없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진짜 보수가 되라 그 말이에요. 보수 타령하지 말고. 그래서 보수가 없는데 보수가 어떻게 위기를 맞습니까? 그냥 하이에나들 때문에 생기는 위기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보수가 뭐냐? 그러면 보수 사상의 핵심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또 안 나와. 오케이.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항목.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 러셀 커크가 제시한 6개의 기둥입니다. 보수 정신의 기둥이에요. 근데 미국 보수가 완전히 침몰해가지고 보수라는 말을 쓰는 것도 창피해하던 그 시절에 러셀 커크가 그 컨서버티브 마인드라는 걸 들고 나와서 보수 정신을 체계화하면서 보수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살아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막 살아나서 지금 헤리티지 재단 같이 보수의 위대한 싱크탱크가 있죠. 그 헤리티지 재단이 저 컨서버티브 마인드가 나온 게 1953년인데 2003년에 위대한 책이라고 포럼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게 위대한 역사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뭐냐면 우리도 이제 그 컨서버티브 마인드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판 컨서버티브 마인드다. 다 이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바보 같은 놈들이 설치고 하이에나들이 아우 이러고 다닐 때 우리는 여기 모여서 컨서버티브 마인드를 만든다. 세워나간다.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초월적 질서 또는 자연법 체계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다는 믿음.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구 보수의 역사적 전통과 그 강력한 사상의 출발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꽂혀요. 그러니까 리버럴이나 좌빨들이 갖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보수 정신의 출발은 뭐냐면 항상 인간 본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 이론이 위대한 것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할아버지들이 유교 전통의 가치를 수호하는 게 보수로 착각하면 그건 바보다. 띠리리띠띠 이 수준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법사상사, 정치사상사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잘난 도덕 정치를 하는 애들이 통치한 조선이 왜 망했는지 설명해봐.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 어디 있냐면 지금도 보수를 자임하는 하이에나들이 하는 짓거리 뭐냐면 좌파가 작전을 펴서 우리가 망했다 이 생각에 몰두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작전이 먹힐만 하니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적했던 게 왜 식민지가 됐냐라는 문제의식 없이 사회과학을 하는 놈들은 다 가짜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린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강도가 침입해서 망한 거예요. 강도는 일본입니다. 웃기고 있네. 세콤 같은 거 설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영화 암살 보고 감동하는 놈들 보고 너희는 뇌가 없니? 왜냐하면 맨날 그거 유행하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아니 어떻게 이것도 나란데 총 한 방 못 쏴보고 뺏깁니까? 이러면서 너 같은 놈이 팔아먹어서요. 이러면서 친일을 청산합시다. 이러면서 막 SNS에서 퍼뜨리고 그래서 야 바보 같은 놈아 팔 수 있으면 그게 나라가 아닌 거야 이미. 아무리 인이가 정신이 없다 그래도 그 수괴들과 같이 내일 대한민국을 팔기로 결단한다고 팔립니까? 지가 제거되지. 생각을 해보세요. 팔고 싶다고 팔린다는 얘기는 이미 나라가 아니란 얘기잖아. 거기까지 생각이 도저히 안 되겠니? 그러면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생각이 없으면 조용한 미덕이라도 좀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망했냐를 봐야지. 저놈들이 작전 펴서 망했어요. 그래서 너 자칭 전략가 아니었어? 그래서 여기 저랑 여러분은 전략을 모르니까 바보라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 정치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야 되잖아, 지들이. 그러면 그렇게 전략을 잘하는 놈들이 그때는 왜 전략이 없었냐? 망할 때는.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웃기지 마라. 왜 망했는지를 봐야지. 왜 망했는지를.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양심에 호소는 하지만 여기 인간관, 인간에 대한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자가 통치를 해야 되는 조선 정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자가 없거든. 아무리 수양을 해도 군자가 안 나와. 200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야.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근데 영국 정치 전통을 보세요. 자, 애덤 스미스가 시장을 강조한 것도 인간이 이기적 존재인 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위대한 개혁신앙의 신앙인들이 기독교가 사회통합의 역할을 해요. 막스 베버가 딱 지적하잖아. 그러니까 이기적 인간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저 제도는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대신에 교회가 사회통합의 역할을 하고 양심과 도덕의 질서를 잡아주는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국 정치가 파워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본주의가 잘 발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다 이기적이잖아.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 웃기고 있네. 너는 생긴 게 이기적이야. 이러면 또 이거 비난받아. 또 막 댓글에 이정훈 교수 실체 드러내. 차별을 좋아하고 외모주의. 그러면서 역시 이정훈 교수는 지가 잘생겼다고 외모를 중시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얘네들이 무릎을 딱 꿇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법이에요. 초월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레이건 대통령의 위대한 스피릿을 보여줄 텐데 레이건 대통령이 늘 유언처럼 하셨던 얘기가 내가 죽거들랑 꼭 장례식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신명기 30절 말씀을 봉독해달라. 그게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 윈슬럽의 설교를 읽어달라 그 말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다 담겨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최대의 복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1번 보수 사상의 핵심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심어주신 양심이 작동하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존재고 죄성을 갖고 우리 몸이 원하는 걸 실현하면 죽음의 길이지만 음란과 죽음의 길이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걸 구별해서 그걸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되게 잘났어. 우리 합리적이고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법으로 만들면 그게 법이야. 이러고 까불면 뭐예요? 인간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나치를 경험한 뒤에 흐름이 바뀌었어요. 자연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철학적으로 법과 도덕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분리태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면 법이지 뭐. 도덕과 법은 필연적 연관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끝에 나치가 나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을 벌레처럼 죽이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가 위대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면은 무슨 사단이 벌어져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도덕적 통치가 아니라 내 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자유라고 해서 변태짓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인류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의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우리 위에 있는 초월적 질서, 자연법의 본체에 대한 경외감,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겸손. 그러니까 그 자연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마음, 요걸 첫 번째의 가치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드는 PC 같은 태제를 박살낼 수 있다. 정치적 올바름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막스 레닌주의 공산당이나 주체사상하는 북한이나 이런 사회들이 전체주의로 흐르죠. 그래서 그것과 싸워서 냉전시대에 이겨가지고 자유를 유지한 나라들이 전체주의화 될 때 PC가 등장했단 말이죠.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전체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가? 예, 흐름이 같아요. 뭐냐면 올바른 태제를 가장 강력하게 실행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어떤 식으로까지 강력하게 올바른 태제를 하냐면 발언에서의 올바름을 체크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말 잘못하면 죽잖아요. 감히 혁명정신에 어긋나거나 수령님한테 불경한 발언을 하면 죽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는 출생 자체를 올바르게,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거야. 니네 할아버지가 부르주아였더라? 기독교인이었더라? 그러면 네 존재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철저한 계급사예요. 평등 웃기고 있네. 아버지가 누구냐가 엄청난 결정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프랑스 혁명, 앙시앙 레짐보다 더 지독한 신분제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유를 잃고 죽음의 길로 가고 싶냐? 그럴 때 꼭 속삭임이 뭐예요? 올바름을 지켜야 하니까 올바름에서 벗어난 발언은 하지 마 해서 입을 막기 시작하면서 망하는 겁니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캐나다가 어디까지 미쳤어요? 지금 무슨 법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애가 젠더가 혼란스러워.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나 수술해줘. 그럼 엄마가 어떤 정신 나간 엄마들 많죠, 참. 근데 정신 박힌 엄마 같으면 그거를 그래? 내일 나랑 병원 가자 이러겠어요? 얘야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어른이 되고 결정하자. 이렇게 달래야지. 그러면 아동학대야. 그래서 신고하면 위탁가정으로 보내요. 그거 논쟁하고 앉아있어. 근데 논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악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놓으니까 거기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혐오 표현이야 또. 그래서 자유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덕목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가치가 뭐라고요? 초월적 질서, 자연법 체계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항상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 합리성과 내 지능을 너무 신뢰하지 말자. 인간은 항상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처가 시장을 강조했던 이유도 그 보수 철학의 출발이 이거예요.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체계인데 거기에 함부로 부족한 인간인 내가 개입하기 시작할 때 계획경제를 시도할 때 오히려 더 망가진다. 더 위험해진다라는 걸 인식해서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연결이 되죠. 2번은 뭐냐면 협소한 획일성 평등주의. 모든 급진적 체계가 가진 공리주의 거부. 이게 뭐냐면 공리적 사고라는 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가 지금 공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보수주의는 벤담식의 사고를 거부합니다. 벤담이 누구예요? 벤담식 공리주의를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건데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 진짜 소수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보수입니다. 니들이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으로 가면은 소수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 그러면 이게 완전 산술적 평등으로 가요. 다 합쳐서 나누기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연적 불평등을 법과 정책으로 시정하려 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어제도 청년들한테 강의할 때 예를 들어줬어요. 제가 대머리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적 불평등이야. 그래가지고 저랑 합력하는 그 이호 목사님은 머리숱이 많아. 나보다 형인데. 이게 불평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정훈 교수와 이호 목사를 평등하게 다뤄주자. 그래서 이호 목사님 머리를 강제로 잘라서 나한테 붙여. 그러면 나도 이상해지고 이호 목사님도 이상해져.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저는 율브린너 스타일로 가를 때 이게 좀 더 매력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걸 좋아해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런데 어설프게 가발 썼다. 이러면 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호 목사님을 스포츠로 깎아봐요. 지금도 그분은 저한테 외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 망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자연적 불평등을 즐겨라.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열악한 애가 있다. 그러면 발모제도 사주고 할 수 있지. 그런 이제 따뜻함을 베풀 수는 있지만 그걸 굳이 법으로 시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획일적 평등주의나 급진적 체계로 다수를 이롭게 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면서 까불면 지금처럼 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괜히 건드렸다가 어려운 분들이 더 가난해졌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도 뭐예요? 맨날 흙수저 타령하다 승질내다가 알바할 데도 없어. 치킨집에서 안 써줘. 2명 쓰던데 1명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야 돼. 협소한 획일성 평등주의 거부. 그러니까 뭐냐면 논리 우선주의 사회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보면 좌빨들이 말을 잘하죠. 근데 실제 정치해봐. 논리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말처럼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정주영 회장님 욕하는, 제가 정주영 회장님이 설립한 학교 교수잖아요. 정 회장님 욕하는 애한테 네가 해봐. 임자 해봤어? 이런. 정 회장님이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네 조선소 세워봤나? 제가 그래요. 조선소 세워진 다음에
거기서 돈 나오는 거 쓰는 거는 해봤어도 야 모래밖에 없는데 조선소 세워봤어? 박정희나 정주영 함부로 욕하지 마. 그거 진짜 대단한 거야 그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 내일부터 저기 해변에 가서 조선소 오늘부터 세우기 시작해봐.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한마디로. 어?